총 535억 원 중 확인된 금액이 400억입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봤어요. 400억을 25년에 나누면 1년에 16억이야. 한 달에 1억 3천만 원. 하루에 440만 원.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440만 원씩 우리 가족 돈을 훔친 거야. 쉬지 않고 25년 동안.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덜미가 무거웠어요. 마치 바위가 올려진 것처럼. 그리고 이건 영나가 나섰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예요. 영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떡할 거야? 없애야 할지도. 미쳤어? 친딸인데? 친딸이면 뭐해? 내 비밀 알면 다 끝이야. 그래도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브레이크 고장으로.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어디서? 2023년 11월 15일 통화 내용이에요. 영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비소 기록이에요. 영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내 차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됐대요. 당시에는 단순 고장으로 처리됐지만 영나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한 거죠?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영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너무 무서워요. 25년 동안 우리 옆에 괴물이 있었다는 게.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인터폰을 눌렀어요.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고성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경찰은. 제발. 앉아. 박진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화장실 좀. 안 돼. 제발이요. 급해요. 고성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 5분만 준다. 고성희는 황급히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짝!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축축한 이마. 도망가야 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고성희는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층이었어요. 밖을 내다봤어요. 뒷정원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쿵! 잔디밭에 떨어졌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일어나 뛰었어요. 뒷문을 향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큰 길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빨리요. 5분 후 박진석의 저택.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박진석이 중얼거렸어요. 성재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성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문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망갔어요.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일일이죠? 긴급 신고합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가. 같은 시각 고속버스 터미널. 고성희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서울 부산, 서울 광주, 서울 대구, 광주로 주세요. 가장 빠른 거 10분 후 출발합니다. 28,000원입니다. 고성이는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 8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로 갔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TV를 보다가 얼어붙었어요. 속보입니다.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박진석이 나타났어요. 저의 전 배우자는 국제 수배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현재 도주 중이며 경찰과 협조하여 추적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고성이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긴급 수배 고성의 본명 박혜경 추정, 횡령 400억 원, 살인 미수.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악질이네. 400억이라니. 딸까지 죽이려 했대. 고성이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7번 승강장, 광주행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고성이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25년을 살았던 도시, 회장 부인으로 군림했던 도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고성이는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시간 후 광주. 버스가 유스케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퇴근 시간이라 인파가 많았습니다. 고성이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게 나야? 한때 수백억을 횡령했던 여자. 회장 부인으로 군림했던 여자. 지금은 도망자였습니다. 고성이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뜨거운 얼굴을 식혀줬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터미널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TV 소리가 들렸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400억 원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인 박혜경, 광주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경찰은 광주 일대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성이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도 위험해. 더 멀리 가야 해. 고성이는 터미널 안내판을 봤어요. 광주 목포, 광주 여수, 광주 순천, 목포. 섬으로 가면 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목포 한 장이요. 15,000원입니다. 고성이는 돈을 냈어요. 남은 돈은 66만 원. 2시간 후 목포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터미널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어요. 목포 여객선 터미널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15분 후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고성이는 돈을 내고 내렸어요. 남은 돈 61만 원.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 봤어요. 목포 흑산도 4시간, 목포 홍도 3시간, 목포 신안 2시간. 어디가 제일 외진 곳이에요?
고성이가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흑산도요. 섬 중에서는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럼 흑산도 주세요. 편도 3만 5천 원입니다. 고성이는 표를 샀어요. 남은 돈 57만 원.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육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딸, 돈, 명예.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4시간 후 흑산도. 배가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멀미가 났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항구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고성이는 걸었습니다. 민박집 간판이 보였어요. 바다민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민박 있어요? 있지. 하루에 3만 원이야. 일주일 묵을게요. 고성이는 돈을 냈어요. 21만 원. 남은 돈 36만 원. 할머니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어요. 환기도 안 됐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만 가능해.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와이파이는요? 그게 뭔데?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인터넷이요. 아, 그거? 여긴 없어. 핸드폰도 신호 잘 안 터져. 고성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신호가 1칸이었습니다. 편의점은요? 편의점? 그런 거 없어. 슈퍼는 하나 있는데 6시면 문 닫아. 고성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첫날 밤, 고성이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가 딱딱했어요. 이불은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쉴 새 없이 철썩철썩. 고성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배고팠습니다.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준 밥은 된장찌개와 김치뿐이었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찬은요? 고성이가 물었었어요. 반찬? 김치가 반찬이지.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먹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온갖 진수성찬을 먹었던 입이 된장찌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고성이는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나아지겠지. 둘째 날 아침 6시 닭 우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꽃기요. 고성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창밖을 봤어요. 닭장이 있었습니다. 닭들이 우글거렸어요. 고성이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이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고성이는 숨을 참고 볼일을 봤습니다. 씻으려고 세면대로 갔어요.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이 왜 안 나와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아, 아침에는 물 안 나와. 9시부터 나와. 왜요? 수압이 약해서. 아침엔 다들 물 쓰니까. 고성이는 기가 막혔어요. 얼굴도 못 씻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고성이는 슈퍼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컵라면 있어요? 응, 저기.
주인이 가리킨 곳에는 라면 몇 개가 있었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고성이가 라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어도 안 죽어. 고성이는 라면을 샀어요. 1,000원. 남은 돈 35만 원. 민박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으윽, 짰습니다. 너무 짰어요. 고성이는 라면을 버렸습니다. 일주일째, 고성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와이파이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뭐예요? 원래 섬이 그래. 불편한 거 참아야지. 못 참아요. 나 여기 못 살아. 고성이는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어요. 어디 가려고? 배는 내일 와. 상관없어요. 나 지금 당장 나갈 거예요. 3주 후, 고성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만 먹었어요. 샤워는 이틀에 한 번. 와이파이는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칠 것 같았어요. 서울로, 다시 서울로 가야 해.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배표를 샀어요. 목포행 3만 5천 원. 남은 돈 12만 원. 목포 도착. 4시간 만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배에서 내렸어요. 여객선 터미널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혜경 씨 맞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성이는 돌아봤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도주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 고성이는 그 소리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으악. 고성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쳐다볼 뿐이었어요. 고성이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3주를 숨었던 섬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회장 부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자, 범죄자, 그리고 곧 죄수가 될 여자. 경찰차는 목포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고성이의 자유는 끝났습니다. 목포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목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성이요. 본명 말입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혜경이요.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형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일단 박혜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원조사는 계속됩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 후 서울구치소. 고성이는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4평짜리 좁은 방, 침대, 변기,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매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변호사가 한 번 왔습니다. 국선 변호인 김민수입니다. 젊은 변호사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은 언제예요?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15년, 최대 25년입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5년이요? 횡령 400억에 살인 미수까지 있으니까요. 게다가 도주까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변호사가 나간 후 울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고성이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3개월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거든요.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피고인 박혜경, 일어서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피고인 박혜경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첫째, 신분 위조. 2001년 사망자 고성희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둘째, 횡령.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셋째, 살인 미수. 2023년 12월 친딸 박영나 씨의 차량 브레이크를 절단했습니다. 넷째, 도주. 체포 직전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해 3주간 도주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피고인의 범죄는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중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쾅! 조용히 하세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증인 신청하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영수 씨. 60대 남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1998년 다이아몬드 밀수 공범이었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박혜경이 남아공에서 다이아를 밀수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운반만 맡았어요. 김영수는 고성희를 쳐다봤어요. 2003년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박혜경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저만 잡혔고 8년을 살았어요.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출소했을 때 아내는 떠나고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전부 저 여자 때문에.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증인 박영나 씨.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영나가 들어왔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봤어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영나는 훨씬 여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영나는 증인석에 섰어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딸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영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혼인무효가 확정됐으니까요. 피고인이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영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건 2023년 11월 통화 녹음입니다. 영나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떡할 거야? 없애야 할지도.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영나는 계속 말했어요. 2023년 12월 3일 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정비소에서 인위적 절단이라고 했어요. 영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다행히 저속주행 중이어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영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아니, 당신은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고성이는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영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하면 다해요? 저를 죽이려 했잖아요. 영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사랑도. 영나는 증인석을 내려갔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후 진술.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고성이는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박진석, 성재, 영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영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 닥쳐요. 김영수가 소리쳤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뭐가 돼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쾅! 조용히 하세요. 고성이는 계속 말했어요. 영나야, 엄마가, 아니,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나는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어요. 피고인 박혜경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결봉이 내려쳤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20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비명을 질렀어요. 법정 경위가 달려왔습니다. 고성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고성이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위 2명이 고성이를 부축해서 끌고 나갔어요. 복도로 나오는 순간 박진석과 마주쳤습니다. 여보, 고성이가 불렀어요. 박진석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녕히. 박진석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으윽, 으윽,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경찰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법원이 멀어졌어요. 20년, 75세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 호송차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성이는 수갑을 찬 채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높은 담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철조망이 감겨 있었습니다. 감시탑에서는 교도관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20년을. 고성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들어가세요. 교도관이 등을 밀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쾅! 닫혔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소리였습니다. 입소 절차. 옷 벗으세요. 여자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고성이가 놀라 물었어요. 네. 신체 검사해야 하니까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전부. 교도관이 몸을 검사했어요.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고성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입 벌려보세요. 혀 들어보시고.
고성이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됐어요. 옷 입으세요. 교도관이 죄수복을 던졌습니다. 회색 상의, 회색 하의. 천은 거칠었어요. 피부가 쓸렸습니다. 번호는 2024-5847입니다. 이제부터 이름 없어요. 번호로만 불려요. 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12인실 배정. 교도관이 고성이를 3동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12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6개씩 양쪽에 놓여 있었어요. 좁았습니다. 답답했어요. 신참 들어간다.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자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11명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시선에 움찔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어요. 방장, 잘 좀 봐줘. 교도관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쾅! 고성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11명의 시선이 고성이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야, 신참. 맨 안쪽 침대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방장 김순옥이었습니다. 여기 와봐. 고성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방장 앞에 섰어요. 자기소개해봐. 이름, 죄명, 형량.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고성이에요. 횡령이랑 살인 미수 20년. 순간 방 안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 고성애? 야, 제 TV에 나온 그년 아니야? 400억 횡령범. 딸까지 죽이려던 년. 동기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고성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 방장이 말했습니다. 여긴 이름 없어. 넌 오늘부터 47번이야. 알았어? 네. 대답이 뭐야? 네.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작네. 다시. 네. 알았습니다. 그래, 47번. 저기 빈 침대 써. 위층이야. 방장이 가리킨 곳은 문 옆 2층 침대였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고성이는 침대로 갔어요.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발을 걸었습니다. 으윽. 고성이는 넘어졌어요.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하하. 동기들이 웃었어요. 고성이는 일어나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이불을 펼쳤어요.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첫 식사, 저녁 6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동기들이 일어났어요. 고성이도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도 줄을 섰어요. 차례가 왔습니다. 배식 담당이 밥을 퍼줬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 멸치볶음. 고성이는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동기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동기가 말했어요. 야, 47번. 반찬 교환하자. 네. 내 시금치랑 내 시금치 바꾸자고. 고성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똑같은 시금치인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금치를 바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 시금치에는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줄기만 가득했습니다. 야, 나도 멸치 바꾸자. 다른 동기가 말했어요. 멸치볶음도 바꿨습니다. 고성의 것에는 멸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루만 있었습니다. 나는 김치. 김치도 바꿨어요. 국물만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밥, 된장찌개, 시금치 줄기, 멸치가루,
김치 국물.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어. 47번. 왜 안 먹어? 방장이 물었어요. 먹겠습니다. 고성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금치 줄기를 입에 넣었어요. 질겼습니다. 씹어도 씹어지지 않았어요. 멸치가루는 짰습니다. 혀가 얼얼했어요. 김치 국물은 시었습니다. 신물이 올라왔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참으며 먹었습니다. 동기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밤, 소등 시간, 불이 꺼졌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나는 회장 부인이었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47번. 네. 너 코골이 심하냐?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TV에서 봤는데 너 코 엄청 고는다며? 고성이는 코를 골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 골면 죽는다. 알았어? 네. 고성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코를 골까봐 무서워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성이는 작업장에 배치됐습니다. 재봉 작업이었어요. 하루 8시간 죄수복을 만들었습니다. 야, 47번. 빨리 안 해? 옆자리 수감자가 쏘아붙였어요. 죄송합니다. 고성이는 재봉틀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렸어요. 아, 피가 났습니다. 야, 피 묻히지 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잖아. 고성이는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요. 피를 빨았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한 달 후, 고성이는 5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어요. 눈은 푹 꺼졌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바늘에 찔린 자국, 재봉틀에 베인 상처. 매일 시금치 줄기, 멸치가루, 김치 국물만 먹었습니다. 배는 항상 고팠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코 골까봐 무서워서. 고성이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비쳤습니다. 귀신 같았어요. 이게 나야? 한때 50억짜리 목걸이를 걸고 다녔던 여자. 회장 부인으로 군림했던 여자. 이제는 47번 수감자였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날 저녁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24-5847 면회 나와. 교도관이 불렀어요. 고성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라일까? 면회실로 갔어요. 하지만 영라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지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고성이는 일어섰습니다. 안 해요. 박영라 작가가 곧 결혼한다는 거 아세요? 고성이는 멈춰 섰어요. 뭐라고요?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립니다. 어머니 생각은 안 하세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가주세요. 그럼 축하 메시지라도. 나가라고요.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어요. 고성이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영라야.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라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목 놓아 울었어요. 동기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야, 47번.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고성이는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6개월 후, 고성이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0kg이 빠졌어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어요. 스트레스로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작업장, 식사, 소등.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아직 19년 6개월 남았어. 고성이는 절망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이 20년이나 계속된다니. 버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든 죽든 이곳에서 20년을 채워야 했습니다. 고성이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2044년 11월 15일 청주여 자교도소 정문.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75세의 여자가 나왔어요. 고성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고성이라는 이름도 무색했습니다. 20년간 47번으로만 불렸으니까요. 백발이 성성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깊게 파인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교도소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아무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고성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출소 지원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성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20년. 참 길었어. 서울행 버스. 3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더 높아졌어요. 자율주행 차들이 다녔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녔어요. 고성이는 낯선 도시에 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았었나?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갔어요. 예전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름표가 바뀌어 있었어요. 박진석 대신 박성재라고 써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멀리서 집을 바라봤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저 안에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돌아섰어요. 구청? 고성이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작성하시고요. 신분증 있으세요? 고성이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20년 전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혹시 TV에 나오신 분?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월 62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 주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반지하 방. 고성이는 구로구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은 반쪽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침대, 작은 냉장고, 전기레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고성이는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한때 수백 평 저택에 살았던 여자. 이제는 2평 반지하가 전부였습니다. 고성이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어느 날 고성이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TV 가게를 지나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영나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고성이는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 영나를 봤어요. 50세가 된 영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박진석, 오빠 박성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나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영나의 가족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고성이는 TV에서 눈을 떼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영나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하지만 그 축하는 영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려 사라졌어요. 3년 후 2047년 고성이는 78세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용 화장실에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어요. 방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가끔 영나가 나왔어요. 이지혁과 지은호도 나왔습니다. AP그룹 이지혁 회장, 사회공헌상 수상. 화면 속 이지혁은 건강해 보였어요. 20년 전 심장 이식을 받고 완쾌했습니다. 옆에는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아내로서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TV를 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반쪽 창문으로 하늘 조각이 보였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400억을 훔쳤습니다. 25년을 거짓말했어요. 딸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 끝에 남은 건 뭐였을까? 2평 반지하 방, 월 62만 원 기초수급비, 외로움, 후회, 그리고 끝없는 절망. 고성이는 거울을 봤어요. 80세 가까운 노파가 비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 굽은 허리. 이게 나야. 한때 회장 부인이었던 여자. 50억짜리 목걸이를 걸고 다녔던 여자. 이제는 궁상맞은 노파였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외롭게. 고성이의 화려했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고독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회는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